이런 쓰레기 같은 걸 나 입으라고 둔 게야? 가지고 가서 너나 입거라, 이 못된 것 같으니. 치매라며 하루 종일 헛소리만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민을 향해 낡은 점퍼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단순한 옷 한 벌이라 생각했던 그 점퍼는 정민의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점퍼 주머니 속엔 편지 한 장, 유언장 한 통, 그리고 빛바랜 폐물 반지 하나. 정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낡은 점퍼가 모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민은 현관문 앞에 내동댕이 쳐진 점퍼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아무 말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 그녀를 향해 점퍼를 던지며 소리를 지른 순간 귀가 얼얼해질 만큼 매서운 목소리는 분명 치매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나 입으라고 둔 게야? 가지고 가서 너나 입거라. 이 못된 것 같으니.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자 정민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쫓겨난 것이다. 3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며 어떤 폭언도 묵묵히 견뎌왔는데 결국 끝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인가.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점퍼를 주워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남색 점퍼.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자신에게 던진 걸까?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랬을까? 치매 때문일까? 아니면 정민은 점퍼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등에 파고들었지만 몸의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았을 때 정민은 비로소 점퍼 주머니를 열어볼 용기를 내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편지, 봉투, 그리고 차갑게 굳은 작은 금속 물체. 정민은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폐물 반지였습니다. 오래된 금반지, 가느다란 글씨로 순애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애? 어머니 이름은 말순인데 누굴까? 정민은 반지를 손가락 사이에 굴려보며 곧장 연결되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이 단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정민아, 내가 이걸 보게 되는 날이 오려나. 부드럽지만 삐뚤어진 손글씨가 정민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정민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왜 이런 걸 숨겨두셨지? 마지막으로 흰 종이에 깔끔히 인쇄된 유언장. 정민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싸움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또렷한 정신으로 준비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가 나한테 왜? 정민은 벤치 위에서 굳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언과 추방, 이해할 수 없는 점퍼 속 물건들. 머릿속이 엉켜 도무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아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도연이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모습, 골프채 가방도 없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친구 박상희의 다급한 전화. 정민아, 나 지금 별트리안 컨트리 클럽인데 너네 도연 씨 어떤 여자랑 둘이 있어. 골프 아니야. 그냥 데이트처럼 보여. 그때는 믿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 며칠째 냉담한 태도, 이유 없는 외박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정민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유언장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셨던 건가? 정민은 점퍼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은 자꾸만 멈췄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말순 어머니의 분노, 남편 도연의 무관심,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어딘가 불길했던 그 느낌이 다시 밀려올까?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이 들어가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아파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아, 아직도 집이야? 상희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민아, 나 지금 별트리안 컨트리 클럽이거든. 정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 씨 봤어?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골프백이 없어. 그리고 옆에 여자가 있어. 정민아, 둘 사이가 너무 가까워 보였어. 나는 그냥 골프장 매니저인 줄 알았는데 도연 씨가 그 여자랑 손을 잡고 있었어. 정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몸이 갑자기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희야, 진짜야? 정민아, 미안해. 근데 너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도연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외박이 잦아졌고 말을 걸면 피곤하다는 말뿐. 밥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정민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하던 도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민이 아팠던 날마저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든가 택시 타면 되지. 왜 나한테 얘기해? 남편에게 들었던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다시 박혀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상희에게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고마워, 상희야. 알려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자마자 정민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근처 가로등 기둥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정, 정민이 혼자 버티고 참아내고 삼켜내며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 한순간에 깨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점퍼 끝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정민은 점퍼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유언장과 편지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듯이.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건가?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필체, 갑작스러운 폭언, 평소와 달랐던 시선들. 정민은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 안에 숨어있던 마지막 정신의 조각이 무언가를 정민에게 남기려 했다는 것을. 그때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검은 SUV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었다. 정민의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자신을 대할까? 그리고 상희가 말한 그 여자의 향기가 그의 옷깃에 묻어 있는 건 아닐까?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민의 심장은 맥박이 아니라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SUV가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말끔하게 손질된 머리, 어디선가 묻어난 향수 냄새, 그리고 정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묘한 미소가 입가에 떠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끝이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SUV가 멈춰서자 정민은 숨부터 죽였습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처럼 그저 가로등 뒤에 붙어 서서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도연은 운전석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정민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설레거나
반가워하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정민을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의무를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확인하듯 손목을 한번 터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민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더니 예의 없는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목소리에는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를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듯 인상을 썼습니다. 그래, 또 감정 폭발하셨나 보지. 당신도 받아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정민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됐어. 듣기 싫어. 도연은 손을 내저으며 정민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민은 그 차가운 손짓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 시어머니의 폭언도, 집안의 불합리함도 모두 내가 참아라로 끝내던 사람.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정민은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골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표정을 굳히며 정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한테 보고해야 하나? 말투가 너무도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민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상희가 오늘 본 걸 말해줬어요. 별트리안 컨트리 클럽에서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다고. 도연은 잠시 말을 잃는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해? 그 오지랖 넓은 년이 또 헛소리한 거지.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희를 모욕하는 말보다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태도가 더 괴로웠습니다. 아, 진짜구나. 정민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또 말 돌리기 전에 집 들어가. 어머니 또 흥분하시면 약 먹어야 되잖아. 정민은 참지 못하고 묻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걱정돼요?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랑 있는 걸 들킨 게 더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말 가려서 해.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정민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거예요. 도연은 그 말을 듣자 정민에게 한 발 다가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불평하려면 먼저 내가 잘했는지부터 돌아봐. 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몰라서 물어? 집안 꼴은 늘 엉망이지. 어머니한테는 눈치나 보면서 시중 들고 나한테는 피곤하다는 말밖에 안 하고.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30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마디 말로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최소한 나를 귀하게 대해줘. 너처럼 불평만 하는 사람 아니야. 그 순간 정민의 심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 도연이 누군가를 지칭하며 말한 그 표현이 정민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상희가 본 그 여자, 얼굴도 목소리도 아직 모르는 여자. 하지만 남편의 말투는 분명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넘어가 있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붙잡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무심하게 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추워. 하지만 그 말조차 정민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문 닫고 들어가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정민은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손에 쥐고 있는 점퍼가 느껴졌습니다. 유언장, 편지, 그리고 순애라고 새겨진 반지. 정민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던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걸까? 정민의 내면에서 어떤 작고 단단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분노, 상처, 절망. 그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며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끝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은 도연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결혼 초에는 정민만 보면 웃고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면 여보하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도연은 자신을 바라볼 때조차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니라 어디선가 잠시 들른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말순 어머니의 날 선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왜 들어와? 나가랬잖아.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정민은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도연만은 아무렇지 않은 듯 부엌 쪽으로 걸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여보. 정민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제발 오늘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돼? 어머니가 예민하신 날이잖아. 정민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여보가 아니라 정민 씨였다. 여보, 오늘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도연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게 난 더 문제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왜 화가 났는지 그걸 아직도 몰라. 그게 바로 당신 문제라는 증거야. 정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냉소를 띤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치고 문제없는 사람 못 봤어. 정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서 자신을 몰아내야 한다는 식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치매 증상이 도졌다며 남편은 늘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오늘 어머니의 행동은 치매라기엔 너무도 정확했고 너무도 날카로웠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골프 아니었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해? 당신이 뭘 봤다고 그래? 저는 못 봤어요. 하지만 상의가. 도연은 정민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남의 말에 휘둘려? 당신이 날 그렇게 못 믿나? 정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당신이 너무 달라졌어요. 말투도 눈빛도 저한테 하는 행동도. 그러자 도연은 정민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변한 게 없어?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나를 챙겼어? 정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정민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도연은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늘 불안해하고 늘 눈치 보고 늘 어머니 눈치만 보잖아. 당신이 먼저 나한테서 멀어진 거 아니야?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저는 그냥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도연은 그 말조차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변명만 해.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신의 피해 망상이야. 정민의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뭐예요? 제가 쓰는 향이 아닌데. 도연은 당황한 티를 감추려 했지만 잠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건 골프장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묻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 없는 변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민은 직감했습니다. 저 눈빛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그림자 하나. 별트리한 컨트리 클럽. 상희가 말한 그 여자. 이름조차 생소한 누군가. 하지만 오늘 남편의 말투, 표정, 흔들림.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정말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해? 그 말은 정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마침 그때 안방 문이 삐걱 열리며 어머니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오늘 하루 종일 보여준 혼란스러움과는 달랐습니다. 잠시 또렷해진 듯한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눈빛. 어머니는 정민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애미야,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정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늘 던진 점퍼 속 비밀과 연결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의 손이 다시 점퍼를 향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치게 놔두면 안 된다. 정민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은 뒤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치게 놔두면 안 된다. 그 말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예감처럼 정민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말한 그 여자가 정말 상희가 본 바로 그 사람이 맞는 걸까? 정민의 손끝이 자신도 모르게 점퍼 쪽으로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점퍼 속에 있는 편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그 글자들. 정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괜히 일 키우지 마. 어머니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건데 자꾸 곡해하지 말고. 정민은 그 말에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또렷했어. 정민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가 한 장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 애미야, 내가 평생 너한테 제대로 따뜻한 말 한 번 못 해주고 마음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저 모질게만 굴었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우리 집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보다 고맙게 생각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뜨겁게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삐뚤삐뚤하면서도 한 획 한 획 힘이 들어가 있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아래 문장을 읽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애미야,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단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정민은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진 울음이 목구멍을 막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 씨, 어머니 또 흥분하셨어. 나 좀 도와줄래?
정민은 눈물을 닦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 여자 가까이 오면 안 돼. 정민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누구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미야, 너만 조심하면 돼. 너만. 도연은 짜증 섞인 말투로 정민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어머니 재우는 것부터 도와. 정민은 그 말에 속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어머니의 말도 정민의 눈물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정민을 탓할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잠든 뒤 정민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려다가 싱크대 위에 올려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별트리안 컨트리 클럽 VIP 동반 라운딩 초대권. 정민의 손끝이 그 종이를 붙잡는 순간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라운딩 일자 옆에는 도연의 이름과 혜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란, 별트리안 컨트리 클럽 매니저. 도연이 취미라며 매주 찾았던 그곳의 직원. 정민은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니라고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도연은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귀가 얇아? 정민은 초대권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VIP 동반 라운딩? 혜란 씨 이름이랑 당신 이름이 같이 적혀 있다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민 씨, 당신이 뭘 알아? 괜히 오해하지 마. 정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도연은 더 이상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정민은 방으로 돌아와 점퍼를 다시 안았습니다. 편지, 유언장, 그리고 순애라고 새겨진 반지.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토록 미워하던 며느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남기려 했던 걸까? 정민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맡기신 게 있어. 그걸 꼭 밝혀야 해. 정민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시어머니가 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흐릿하게 떨리는 조명 아래 정민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첫 문장. 본 유언은 정민에게만 열람을 허락한다. 정민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정민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재산과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권리는 며느리 정민에게 전부 상속한다. 정민은 순간 유언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시어머니는 평생 정민을 힘들게 했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상속자를 정민 단독으로 정했을까? 유언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 도연에게는 내가 그동안 속아온 사실들을 직접 밝힐 것이다. 정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속아온 사실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그 아래 평생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쓰여 있었습니다. 애미야, 나는 알고 있었다. 도연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여자, 도연 곁에 붙어 다니는 그 여자가 너를 어떻게 짓밟아 왔는지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정민은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혜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바로 그때 부엌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민은 무심코 걸어갔다가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혜란, 도연의 휴대폰이었다. 정민은 얼어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잘 들어가셨어요? 내일도 그 시간 괜찮으시죠? 도연 씨. 정민의 목이 메었습니다. 문자 끝에 붙은 하트,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말투. 마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민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애미야, 그 여자, 도련님 망치는 여자야. 정민은 눈물을 닦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정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드셨어요? 어머니는 오랜 세월 감춰온 진실을 말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 보고 있었어. 그 여자가 도련님 뒤에서 뭘 꾸미는지도. 정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혜란 씨가 뭘 했는데요? 어머니는 손을 뻗어 정민의 손등을 짚었습니다. 도련님 돈 몰래 쓰고 있었어. 도련님이 모르게 카드도 쓰고 집에 와서는 나한테 욕하고 나 힘들었어.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혜란 씨가 어머니한테 욕을 했다고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애미라고도 안 부르고 늙은이 비켜. 냄새난다. 그렇게 말해. 정민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노인학대였다. 도연의 어머니에게까지 가하는 잔혹한 행동. 정민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점퍼를 가리켰습니다. 애미야, 그래서 내가 그 점퍼를 내게 준 거야. 정민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점퍼 안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다 들어있어. 정민은 유언장을 다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인 척, 그냥 모른 척 해야 했어. 그래야 그 여자가 놔뒀으니까. 정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인 척을 한 거라고? 혜란이 있는 동안 아무 말 못하고 폭언도 참고 억지 웃음을 지었던 이유가. 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정민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애미야, 너부터 살아야 돼. 저 여자 도련님까지 다 망쳐. 정민의 눈빛이 끝내 흔들리다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슬픔과 분노, 상처와 충격이 한 곳에 모여 결심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이 집도, 어머니도, 저 자신도. 시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정민의 손을 놓았습니다. 정민은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 위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민아,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한다. 나는 애미 네 편이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제 나도 끝까지 해보겠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울다 지쳐 쓰러졌던 건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안방 문을 열어 어머니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듯 보였지만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거실로 나오자 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 밤 정민에게 상처 주던 모습과는 달리 지극히 평온하고 무덤덤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도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제 이야기한 건 정말이지 사실이라면. 도연은 곧바로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정민 씨,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살 거야? 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도연이 보여주는 냉담함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은, 정민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아내라고 생각은 해요?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우린 서로 잘 알잖아.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식었다는 걸. 정민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 문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오늘은 더 보고 싶어요. 도연 씨. 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란이었다. 도연은 서둘러 휴대폰을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의 눈은 모든 걸 확인해 버렸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원래 골프장 직원들하고 연락 자주 해. 너무 오해하지 마. 정민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는 오해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 말에 도연은 정민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민 씨, 당신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 알아?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말로 설득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민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침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혜란이었다. 정민의 가슴이 위로 치솟았습니다. 어머, 아직 집에 계셨네요? 혜란은 밉살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도연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그녀의 태도에서 정민은 이미 이 집에 몇 번이나 드나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민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란 씨, 여긴 왜? 혜란은 상큼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릴 게 있어서요. 도연 씨가 부탁하셨어요. 정민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약을 그녀에게? 어머니는 누구에게 약을 받는지조차 모른 척 해왔는데 설마 혜란이요? 정민은 재빨리 혜란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싼 향수가 짙게 묻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자신만만하게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어머님 돌보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말투, 그 표정, 어디 하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은 제가 할게요. 혜란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요. 저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시고요. 정민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만 보면 신경질을 냈다는 걸 정민은 어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구나. 도연은 혜란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3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헤라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정민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민 씨, 이제 좀 물러날 때도 됐잖아요. 남자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정민의 눈에서 피할 수 없는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헤란이 집을 나간 뒤 정민은 다시 점퍼 속 유언장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정민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 더는 지지 않을게요. 정민은 눈물을 닦고 테이블 위에 놓인 초대권, 문자, 유언장을 모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정민의 눈빛은 슬픔에서 결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헤란이 떠난 뒤 집안에는 이상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껴지던 그 여자의 향기가 아직 거실 공기 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냄새가 견딜 수 없어서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점퍼 속에서 순애라고 새겨진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애, 대체 누구지? 반지 한 면은 오래된 생활 기스가 많았고 다른 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아픈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말순인데 순애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정민은 반지를 손가락에 굴리며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가 정민의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만 손을 허공으로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비켜, 나한테 오지 마. 너 냄새나. 정민은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예요. 정민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정민의 손목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날 때렸어. 정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니, 누구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헤란. 정민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헤란 씨가 어머니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목을 잡아 보여주었습니다. 옅은 멍자국이 피부 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야. 노인학대야. 정민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팔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각도, 조명, 흔들림까지 확인하며 여러 장을 저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지킬게요. 정민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거실로 돌아와 도연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그는 조용히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수년 동안 바뀌지 않은 생일 그대로였습니다. 문자함을 열자 헤란의 이름이 여러 줄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어머님 너무 말 안 듣네요. 제가 좀 혼냈어요. 정민은 그 문장에서 핏줄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냈어요? 다음 문장을 열자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 어머님, 제가 케어해드리는 게 낫잖아요. 정민 씨는 감정적이라 손도 못 댈걸요? 정민은 이 문장을 읽고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왜 당신은 모르는 척한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넘긴 걸까? 정민의 뺨 위로 눈물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정민을 아내로서가 아니라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헤라는 시어머니를 때리고 욕하며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고 도연은 그 사실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가슴 안에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아주 작은 불씨 하나. 이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연의 휴대폰에 저장된 혜란의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 녹음 앱을 실행한 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란은 낯선 번호임에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도연과 관련된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보세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혜란 씨, 저예요. 정민. 혜란은 놀란 기색 없이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 정민 씨. 왜 이렇게 일찍 연락을 다 주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힘드시죠? 정민은 심장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혜란 씨, 어제 어머니 팔에 생긴 멍. 혹시 당신이? 그 순간 혜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달콤한 톤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드러났습니다. 정민 씨,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워낙 성질이 있으셔서 제가 잡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민의 손이 세게 쥐어졌습니다. 잡다 보면요? 아휴, 정민 씨도 참. 어머님 치매라서 그래요. 치매 환자는 원래 좀 잡고 흔들어줘야 말을 들어요. 그 말은 더 이상 가정 안의 갈등으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명백한 학대의 고백이었다. 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말씀 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아세요? 혜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 씨, 그걸로 뭐 하려고요? 도연 씨가 믿을 것 같아요? 정민의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아니라도 믿게 할 사람은 많아요. 혜란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당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민 씨, 너무 날 건드리지 말아요. 나 생각보다 강한 여자예요. 정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여자예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정민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다시 점퍼를 들고 순의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진실, 그 진실 속에 순애라는 이름이 있는 걸까? 정민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어머니가 왜 나에게 이걸 맡겼는지. 정민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정민은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짓눌린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는 떨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혜란이 내뱉은 잡다 보면 멍도 들죠. 치매 환자는 흔들어줘야 말을 들어요. 그 말들은 이제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범죄가 되었습니다. 정민은 긴 숨을 내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멍 자국, 혜란의 문자들, 통화 녹음, 그리고 점퍼 속 유언장.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
정민을 보자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애미야 왔니?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순애라는 이름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 옛날 이름이다.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이 말순이 아니라 순애였어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집 오면서 모든 걸 버렸지. 그 집안에서 순애라는 이름 너무 예쁘다고들 했지.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이름이 촌스럽다며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말순으로 바꿔버렸어. 정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억압받으며 자기 이름조차 빼앗긴 삶. 그런 어머니가 자신에게 반지를 준 이유가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애미야, 나는, 너만은 내 이름처럼 살았으면 해서 평생 미안했어. 정민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정민의 마음속에 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정민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복지센터와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상담사와 경찰은 녹음 내용과 멍자국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헤라는 별트리안 컨트리 클럽에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뭐예요? 왜 이러세요? 저는 그냥...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헤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도연에게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 뭐라고 좀 해봐요. 나 이렇게 끌려갈 수 없어요. 정민은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헤란의 눈이 정민을 발견하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정민 씨, 당신이 했지. 당신이 이걸... 정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예요. 저는 사실을 보여줬을 뿐. 헤라는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비명을 지르며 욕을 내뱉었지만 정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헤란의 구속 소식은 별트리안 컨트리 클럽과 직장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은 폭탄처럼 울려댔습니다. 상사, 동료, 지인들로부터 쏟아지는 연락. 유 팀장님, 이거 진짜예요? 노인학대 관련자하고 교제했다고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헤란의 구속 소식과 함께 도연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업무 시간의 잦은 외출 기록 등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인학대 방조 의혹까지 불거지자 회사는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도연에게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도연은 결국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울먹이다가 소리쳤습니다. 정민 씨,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을 다 망쳐놓고. 정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예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민은 처음으로 오래 참아온 마음을 꺼내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학대한 사람 옆에 서 있었던 건 저도 세상도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그 말은 도연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변명마저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가족 전체가 모여 유언장을 열람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봉투를 열고 시어머니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민아,
애미야, 내 재산 전부 너에게 준다.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직접 남기신 육성 녹음과 자필 유언장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평생 처음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정민은 시어머니의 유산으로 오래 준비했던 반찬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반찬은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어 동네 어르신들이 먼저 입소문을 내주었습니다. 며느리 정민 씨 반찬이 최고야. 이 집 된장찌개는 사람 살리는 맛이야. 한 달도 안 돼요. 예약 주문이 밀려들었고 지역 방송에서 섭외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미야, 이제 너 웃는 거 보니 내 마음이 편하다.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잘 살 거예요. 정민은 공방 문 앞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준 점퍼, 순애라는 이름의 반지, 유언장,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지난 날들. 그 모든 것이 정민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이름처럼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노을빛이 정민의 눈가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단단한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의 인생은 그제야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그 점퍼가 버리려던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감추어온 사랑, 그리고 저를 살리고 싶었던 마지막 선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 떠나시기 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마지막으로 버티던 수만 줄기를 붙잡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한 끝은 있다고. 평생 착하게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살아온 저를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몰라도, 남편이 몰라도, 심지어 저 자신도 몰랐던 제 진심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조용히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은 결국 따뜻하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심은 끝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작은 위로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별트리안이었습니다.